안녕하십니까. 벌써 시작됐어요. 아, 시작했어요? 시작했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혹시 실명 거론해도 돼요? 네. 제가 학생분의 그 담임은 아니었지만 저녁반 가끔 출석 들어갈 때 네, 맞아요. 네, 성함이 우승 학생이어서 우승할 줄 알았어요. 성대 최초와 과가 어떻게 되죠? 과는 이제 전자공학과입니다. 말로 진짜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고요. 제가 사실 성균관대학교 진짜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있던 학교였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 학교 발표를 화장실에서 네, 조기 발표를 했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합격을 한 거예요. 애초에 이런 합격 발표도 인생 살면서 처음이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이게 뭐지? 이게 현실인가? 보자마자 바로 화장실에 뛰쳐나오면서 집에 계시던 부모님이랑 같이 강강수에 뛰었거든요. 근데 또 정월대 보름 맞이? 네. 진짜 부모님 표정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표정을 진짜 살면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여태껏 말썽 피우고 공부를 안 했나. 고등학교 당시 공부를 할 때 제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적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옆에서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은 쟤는 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냐 이런 눈초리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편입 공부를 하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어때요? 사실 제가 학원에 딱 다닐 때 그때 막 책상이랑 의자도 다 바꿔주셨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전에는 의자가 이제 딱딱한 의자여서 허리도 좀 아프고 그랬는데 이게 공부하면서 진짜 의자 변한 게 진짜 너무 편했거든요. 허리도 안 아프고 이 시설까지 좋아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진짜 더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뭐 한 번쯤은 다시 공부해볼까? 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 정도로? 네, 그 정도의 시설이다. 성대 최초 합격생은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저도 사실 이게 편입학원 다니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해야지 그리고 합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을까 이게 가장 큰 이제 걱정이고 이제 고민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실 인증 시스템이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행하셨던 건 아니고 7월, 8월 달에 여름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 습관을 이제 잡아주시고자 이제 도와주신 거거든요. 집에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무조건 독서실에 가서 시간을 인증을 해라. 그게 이제 시스템의 이제 운영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가장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전 7시 혹은 8시 이전에 독서실에 가가지고 인증하고 그리고 인증했다고 막 이제 다시 집으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서 하루 종일 이제 완전 그냥 전봇대 마냥 박혀서 공부를 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기본 베이스만 잘 잡자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5-6시간? 수업 시간 제외하고 그쵸? 하루에 5시간 정도 공부를 하다가 이제 여름방학 이제 시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슬슬 워밍업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돌입하자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에 이제 7시간에서 8시간으로 이제 시간을 잡고 물론 이제 학원에서 하는 수업 시간 제외하고 그쵸? 순수 자습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솔직히 제가 위기가 왔어요 그때. 슬럼프가 오신 거예요? 슬럼프가 한번 일주일이 진짜 세게 와가지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물론 도끼를 품고 있는 와중에도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막 안 하던 게임도 막 갑자기 하게 되고 갑자기? 네. 그랬는데 게임 한 6일 동안 연속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나 이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겠네. 망하겠다. 지금까지 해온 거 진짜 다 물거품 되겠다. 이 생각이 계속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갑자기 또 한 번 더 각성을 해서 하루에 평균 10시간에서 11시간 이상을 이제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줬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끝까지 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쉬는 시간은 언제 이렇게 쉬어야겠다 딱히 잡아둔 건 없었고 그 강훈 쌤이 저에게 하나 조언해줬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슬럼프 와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을 때 네. 이제 정신적인 상담을 이제 받았을 때 네. 해주신 말이 공부하면서 욕을 몇 번을 해봤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도움이 됐거든요. 사실 그거를 이제 돌이켜 보면 공부하면서 욕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막상.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 이제 쉬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잖아요. 공부하면은. 그쵸. 보통 10분 정도 지나도 아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그때 욕을 한번 해줘야 돼요. 네, 여기서 이제 말을 하긴 좀 그쵸, 그러니까 그쵸. 욕을 한번 해주고 다시 이제 공부에 도입해요. 근데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하다가 갑자기 아, 유튜브 보고 싶다. 아 놀고 싶다. 이 생각 들 때 이때 다시 한번 또 욕을 해주고 다시 공부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위에 한 번 더 찾아요. 아 이제 막 쉬고 싶다. 네. 막 약간 너무 못하겠는데 이때 한 번만 딱 더 욕을 한번 해주고 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 쉬는 거예요? 쉬었어요. 아... 근데 그때 쉬는 시간이 한 10분에서 15분? 욕 나올 때까지 했다는 거네요, 어쨌든. 아, 네, 맞아요. 네. 영어 조금 베이스가 있으셨나요, 혹시? 아, 영어 베이스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네네. 진짜 전혀 없었고 토익도 뭐 500점 이하대 나왔었고 그래서 영어 베이스는 딱히 없는 상태였는데 그 대신에 제가 학원을 다닌 시기는 좀 빠른 타임이었어요. 10월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선행학습반부터? 네, 화이트반부터 시작을 했어서 영어를 좀 여유롭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봐도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행으로 해서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냐 이런 질문들 항상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학원 들어와서 저 학교 병행으로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되냐, 오히려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오히려 합격률이 높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그 말만 듣고 진짜 미친 듯이 달렸어요. 미친 듯이 달렸고 그리고 저 또한 그거를 증명하자. 나도 학교 병행하면서 합격률이 더 높다는 걸 증명해보자. 근데 솔직히 너무 힘들잖아요, 체력적으로. 네, 맞죠. 거의 풀학점을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 있잖아요. 뭐 이동하는 시간. 그때는 영어 단어 무조건 다 외웠고 친구들이 막 옆에서 말 시켜도 미안하지만은 진짜 나 인생 바꿔야 된다 이 말 하면서 진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투리 시간만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아마 그때 순수 공부 시간 한 5시간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투리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자신이 학교를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휴학생이나 졸업생들에 비해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럼 막 학교 과제할 때나 네. 시험 기간 네. 이럴 때 얼마나 투자했어요, 학교에는? 그것도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학교 성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진짜로. 이게 많은 분들이 학교 성적 이거 잘 맞아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안 좋게 보지 않냐.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솔직히 편입시험이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학점이 이제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부족한 만큼 편입 영어 수학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차라리 한두 문제를 더 맞추겠다 그런 마인드로 한두 문제를 더 맞추는 게 더 크거든요. 합격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사실 그 전에 이제 면접을 보셨던 선배님들의 조언을 제가 좀 들었었거든요. 면접 어떤 거 나오고 질문들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런 거 다 싹 정리하고 제가 이전에 배웠던 전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합격을 하고 난 뒤에 면접까지의 시간이 보통 일주일이 주어지거든요. 그 일주일 동안 남들 놓을 때 저는 또 다시 전공 면접을 준비를 했고 끝없는 공부. 끝없는 공부. 제가 공부한 부분이 딱 나온 질문이 거예요. 나왔어요? 네.
사실 성균관대학교에 지원 동기가 어떻게 되냐를 먼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이게 들어온 게 아니라 어. 이제 전자공학과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 전자공학과는 워낙 포괄적인 과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그 전자공학 내에서의 관심 그쵸. 분야를 물어보셔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잘 드리고 자소서를 이제 보시면서 그쵸. 제가 이제 편입을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들어온 질문이 그럼 전공은 자신이 있으신가 봐요? 라고 이제 질문이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에이 뭐 사실 뭐 물어보겠어? 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라고 이제 면접관님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돌아가는데 칠판에 회로가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아씨 어떡하냐, 들키는 거 아니야 이거? 하는데 이제 회로가 하필이면 딱 제가 준비한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제가 준비한 회로가 그려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직접 칠판에다가 보드마커로 적으면서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준비를 안 했으면은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올 수 있는 면접이었기 때문에 전공 관련된 거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는 거를 확실히 알았네요, 이번에.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꾸준함인 것 같더라고요. 이 꾸준함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실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꺾이지 않는 중꺾마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저도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사실 지원할까 안 할까 진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사실 내가 과연 이 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실력 가지고 있나 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소신 있는 마음.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